네, 시장 흐름과 함께 이 종목 왜 이럴까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실전 종목 토론방 시간입니다. 와, 오늘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 6조 1천억 원의 컨센서스를 웃돈 6조 4천억 원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비되고 사실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저기 네. 5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해줬잖아요. 예. IT 쪽에서도 뭐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코스피 시장 1,800선에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뭐 일단 오늘 의미 있는 부분에서의 상승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포즈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방향성을 잡기 힘든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순매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고 밑에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순매수거든요. 네. 그러나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던 것이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도로 전환이 됐던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지금 약 2달 동안 연속적인 순매수는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또 유독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연속적인 순매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금감원에서 그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지를 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저가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 5만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좀 더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뭐 이것이 갑작스럽게 5만 5천, 6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것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네. 오히려 5만 원대를 기준으로 개별주 장세가 좀 연출되면서 이 지금 현재 1,800포인트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5만 원 선 네.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저항 부근에서 어느 네. 정도 횡보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네,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1,800선을 지켜내주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냥 좀 제한적인 흐름일 때 오히려 개별주의 움직임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반도체가 그렇죠. 좋으니까.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IM 분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무선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거고 대신 반도체에 대한 단가는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인텔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이미 지금 장기평을 뚫고 올라와 버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론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자체를 본다면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오늘 중소형주 안에서 유진테크 굉장히 좀 탄력적인 상승으로 오늘 8%, 9%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삼전이 쏘아올린 궁에 이제 소부장 간다. 소부장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더 갈 수 있겠죠. 가야죠 이제. 네. 올라도 토론방이 이렇게 조용하더니 대화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뭐 유진테크도 그렇고 테크윙도 그렇고 네. 뭐 PSK도 그렇고 장비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토론방에서 말이 별로 없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손절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살려고 보고 계시거나. 근데 이거 오른 거로는 성에 안 차나 봐 하셨어요. 그렇죠. 네. IT들이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소외가 됐으면 이제 IT 갈 때 되었다. 삼성전자가 3% 오를 때 소부장은 10% 오른다. 이제 발 좀 뻗고 자자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좀 횡보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탄력적인 흐름 이제 IT 중소형주들 갈 때 되었나요? 근데 이게 종목별로 우리가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소부장 펀드 안에 있던 종목군들이 다 움직인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별적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PSK나 유진테크 이 두 가지 기업들을 반도체 장비업체로 많이들 떠올립니다. 그 원익 IPS 이렇게 세 가지를 삼총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진테크가 다른 여타의 두 가지 업체와는 조금 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보다는 램 분야에 대한 장비를 납품한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캐시카우에 상당히 충실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는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된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억 장치라고 하는 램이라든지 또는 낸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금만 더 크게 놓고 보신다면, 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1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고,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었고, 지지를 밟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하단에 있는 추세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앞에 전 고점이었던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유진테크가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뭐 월봉을 보더라도, 자, 실질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지금까지 박스권을 윤출하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럼 밑에서 보면 120월선이라고 하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업황에 대한 변화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깨기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 2만 원대, 그다음 2만 원 넘으면 2만 3천 원 또는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빠졌다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좀 탄력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반디국시라고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근데 좀 부진할 것으로 프레임되고 있잖아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대한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발주를 넣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중국 쪽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미리 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국산화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서의 다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비메모리 쪽에서도 SFL 반도체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IT 중소형주 안에서도 유진테크를 대표적으로 살펴봤고요.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역시나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MC넥스 무려 8%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의 흐름도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토론방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 잘 안 팔렸다더니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온 것이냐, 털린 사람만 안 됐네 하셨어요. 근데 밑에서 갤럭시 울트라 폴더블 A 시리즈에서는 공급이 되는데 안 팔린 S20에는 안 들어가고 전장에 잘 나오다 보니 MC넥스가 잘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대충 열심히 분석하셨어요. 자,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긴 했는데 2분기가 문제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2분기는 그때 가서 걱정하고 연말쯤에 신사임당 2분 정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과연 10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MC넥스 지금 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MC넥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잘 나온 건가요? 네, 신사임당 두 분이 그 뜻인지 몰랐네요. 네, 두 분. 뭐 아무튼 뭐 지금 현재 MC넥스 중간에 우리가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에 대한 구조상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뭐 극소수가 공급되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찍어내면 300만 대, 600만 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찍어내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의 할당량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들로서 그것을 모두 다 가동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대신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역대 최고 매출은 네네.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모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또 MC넥스입니다. 네. 그만큼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다용도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가 2월달 성장률만 본다면 마이너스 30%가 나왔었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1분기에서 1월달이 상당한 피크 시점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12월달, 1월달이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드러났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뭐 앞서서 댓글에도 나왔지만 2분기에 대한 부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항상 보면 4분기와 1분기가 경상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2분기하고 3분기가 대체적으로 항상 낮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IT 종목군들에도 마찬가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 2분기에서 좀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사실 심사임당 한 분 정도 모시기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관점이고 네. 주가 자체가 지금은 단기간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여기서도 털린 사람만 안 됐다라고 하신 거 보면 그때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좀 손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거래량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여기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일단은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낮다는 얘기고요. 빠지면서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터집니다. 한번 휘청거렸을 네. 때 거래량이 터져버리죠. 투매 물량이 나온다는 거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철렁거릴 때 또다시 거래량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사살을 할 때 또 물량이 터져버리거든요. 이것은 손바뀜이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타날 때도 뭔가에 대한 윗꼬리가 걸리면서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악성 매물을 지금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저는 요 상대적으로 한 35,000원 밴드까지 한번 가격 단기적 목표가를 보고 신사님 한 분도 못 모셔요? 모시면 좋죠. 저도 네. 물론.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제한적인. 의견으로는 요 정도. 대신 마음으로는 심사임당 뭐 두 분이 아니라 세 분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1분기 네, 실적이 그렇죠. 선방하긴 했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권에서 34,000원 선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종목 토론방을 쭉 보면 IT 이런 MC넥스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토론방이 상승이 나오는데도 조용한 거 보면 많이들 좀 손절을 하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테마를 이어받은 혈장 치료 관련한 지금 상한가를 찍은 녹십자 랩셀의 토론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 붙은 종목들에 대한 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혈장이다. 녹십자 붙은 애들은 다 소리 질러 하셨어요. 지금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고 다른 종목들 다 급등을 하는데 제일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랩셀이 대장인가 MS가 대장인가예요. 근데 확실히 상한가는 녹십자 랩셀이 갔거든요. 보고도 모르나 랩셀 아이가 하셨는데 MS는 좀 풀렸는데 랩셀은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 랩셀이 대장 맞나요? 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냐면 볼 때는. 시총도 녹십자 랩셀이 더 크더라고요. 녹십자 네. MS보다는. 녹십자 MS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뭔가요? 적십자에서 그 피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을 네.
순열이요? 예, 그거를 이제 납품을 유통을 하는 어. 업체가 이제 녹십자 M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십자 랩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치료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 자체는 이 녹십자 랩셀이 가지고 있는 게 어. 맞기 때문에 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녹십자 랩스 문 안 열어주는데 다른 녹십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형님? 하셨는데 다른 녹십자 지금 상한가 안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녹십자 랩셀만 상한가고 녹십자 MS는 지금 20% 넘는 급등이긴 한데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있는 녹십자 관련주들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등락이 각각 다른데 네. 다른 쪽에서도 이러한 테마를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혈장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이 혈장 치료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일단은 오늘 혈장 치료를 받았던 분이 지금 위중 환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했다라는 뉴스가 네.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녹십자 그룹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이제 셀리버리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혈장 치료 네. 신규 테마 안에서 네네. 이제 종목 찾기가 발빠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녹십자 랩셀이 왜 다른 종목군들보다 조금 강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녹십자 그룹 자체가 보면 중증 환자인 코로나19 우리가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자체가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전에 이제 녹십자 랩셀하고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네. 항암 치료제를 또 연구 개발을 했던 업체들이죠. 그걸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치료제에 관한 연구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주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삼중 천정을 찍고 난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하게 이제 형성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빠져서 내려왔는데요. 그럼 바닥을 현재 이 구간에서 다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 약 2배 정도 지금 주가는 네.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피로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45,000원 밑에 밴드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걸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쫓아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오른 네. 녹십자도요? 지금 보면 뭐 녹십자 MS도 한번 같이 볼까요? 녹십자 그러면 MS는 좀 급등인데 코스피 시장에 있는 녹십자 친구들은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됐어요. 앞서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공정위에 대한 아우, 네.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서 공정위에 대한 담합 의혹, 그냥 의혹입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이어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다른 여타의 혈장 치료제로 우리가 좀 더 테마를 이루는 것이 네. 낫지 않나라는 말씀도. 다른 혈장 치료 관련주요. 네네.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레몬이 지금 20% 급등이고 네. 시노펙스가 지금 15% 급등, 에스맥이 5% 상승. 지금 관련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도 매매 가능할까요? 레몬은 여기저기 묶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테마보다는 일단 혈장 치료 관련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면역 억제제 관련된 종목군을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제가 판단할 때는 셀리버리가 좀 더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혈장 치료 관련해서 오히려 셀리버리 쪽에서의 흐름을 조금 네.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녹십자 관련해서는 따라잡기는 좀 쉽지가 않은 만큼 네, 맞습니다. 보유자 많이 영역 올랐거든요. 안에서만 지켜보자. 혈장 치료 오늘의 새로운 테마로 또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올려 세웠는데 오늘 CJ ENM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방도 많이 화가 나 있는데요. 함께 찾아가 볼까요? 개미들이 피눈물 나게 올려놓은 주가로 대주주가 폭포수를 만들다니. 지금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니 일반 개미들이 죽어나지. 진짜 너무한다. 얼마나 더 세일할까요?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나요? 얼마나 더 갈까요? 이 여파가. 뭐 더 안 빠지겠죠. 네.
셀트리온한테 배웠구나.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왔어 하셨고요. CJ E&M의 블록딜 한돈으로 얼마나 잘 되나 지켜볼 거야 라고 하셨는데 CJ E&M이 일단은 재무적인 것도 그렇고 최근에 좀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CJ E&M도 그렇게 크게 뭐 움직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얼마나 더 이렇게 좀 주춤할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뭐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 파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자본시장법 주가가 상장돼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화 많이 나셨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서 같이 욕을 하면 저는 이제 쫓겨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CJ E&M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를 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몰려있던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지분을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본다면 오히려 재투자에 대한 성격으로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높게 판단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컨텐츠 업종들이 사실 적자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는 것은 무형에 대한 자산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인기에 대한 척도 자체가 결국 주가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컨텐츠를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블록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을 기회로 한 번 더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뭐 7만 스튜디오 4천 원 드래곤. 부근인데요.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 우리가 앞에서 크게 요번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빠졌던 자리가 7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7만 4천 원이면 뭐 거의 뭐 지금은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또 신작 드라마가 지금 더킹이라는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 또 언택트 관련주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블록들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CJNM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CJN도. CJNM은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CJ E&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네. 뭐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아닌 거죠. 그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사실 뭐 그자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아직은 네, 구체적이지 맞습니다. 않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재무 구조에 대한 개편 과정이라고 네. 일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은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따로 또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밤 11시입니다. 와우넷 방송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장에서 내일 시장 장중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장중 공개 방송 4월은 개별주 종목 옥석 고르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 종목 토론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